예, 오늘은요, 이제 새로운 단원인 6단원, 바로 에너지 전환과 보존입니다. 에너지 전환, 그리고 보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3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웠었냐면요, 일과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배웠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단원을 굳이 왜 3단원하고 6단원하고 구분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이어지면 굉장히 좋을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요, 이제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일, 그리고 에너지는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요.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모두 다 똑같이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물체를, 자, 이 물체의 무게는 예를 들면 10N인데요. 제가 2m 높이 위로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올리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일을 하겠죠. 물체에 힘을 주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F 곱하기 S인데, 그렇다면 힘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N을 줘야겠죠? 물론 일정한 속력으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리고 2m를 갖다가 올렸으니까 나는 20줄의 일을 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Nm인데 줄여서 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물체는요, 바닥면을 기준했을 때는요, 위치 에너지가 0이었는데요. 이 물체가 올라가면서 바닥면으로 기준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생깁니까? 내가 일을 뭐 한 거요? 한 만큼. 내가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마요? 20줄. 물론 위치 에너지 공식 있죠?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mH. 이때 중요한 건 지금은 물체 무게가 10N이 나와 있으니까 9.8 곱하기 m이 10N인 거예요, 지금요.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3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요. 3단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니까 20줄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만큼 에너지가 생기고요. 에너지가 있는 것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번에는 빗면이 하나 있습니다. 쭉 빗면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어떤 물체를 내뒀습니다. 어떤 물체를 내뒀고요. 제가 여기에 수레를 갖다가 밀었어요. 수레를 쭉 밀었습니다. 이때 밀은 건 아니고 그냥 놓았어요. 이때 이 높이는요, 2m라고 하고요. 수레의 무게는요, 20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만히 아직 떨어지기 전에는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3단원 마지막에서 했어요. 기준면을 바닥으로 한다면 이 수레는 어떻게 될까? 이 바닥에서 위치 에너지는 제로가 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부딪히면서 이 물체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물체, 이 수레가 힘을 줘서 움직였으면 이 물체는 무엇을 한 거죠? 이제는 일을 한 겁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고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이 운동 에너지는 다시금 무엇으로 바뀝니까? 물체 한 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단 이때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마찰에 관련된 에너지라든지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에너지는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요, 암산으로 간단하게 되죠. 40줄이에요.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도 얼마가 될까요? 40줄이죠. 그럼 한 일의 양도 얼마가 될까요? 40줄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때 물체와 바닥면과의 마찰력이 예를 들면 4N이라면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 될까요?
10m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에너지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바뀔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바뀔 수 있지만 또 뭐도 바뀔 수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에너지가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까? 에너지. 방금 한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뭘로도 바뀐다고요? 운동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위치예요. 여기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은 거는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란 힘에 관련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이 별거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두 개의 에너지를 합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공식이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 예를 들면 운동 에너지 공식 기억나시죠?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는요. 중력 가속도 상수가 얼마일 때 9.8이라면 9.8 mh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무엇이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빗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있고요. 이 수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수레가 지금 있는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1m고요. 이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2m/s 였습니다. 그리고 수레의 질량은 2kg이었고요. 자, 그러면 바닥면을 기준하였을 때, 자, 여기가 기준이에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부터 계산해 볼까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은 2kg, 속력은 2라고 했으니까 4줄이 될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요. 자, 중력 가속도를요, 9.8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 중력 가속도를 제가 1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m/s 제곱이죠. 자, 10이라고 한다면요. 10mh가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질량은 2, 높이는 1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0줄이 나오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4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볼까요? 이 수레가 만약에 여기 처음에 있었어요. 아직 떨어지기 전이에요. 자, 높이는 얼마라고 했냐면요. 여기는 2m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수레가 지금 떨어지기 전이고요. 기준면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수레의 무엇을 계산해 볼까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볼까요?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올까요? 0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0.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력이 생길 테니까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겠죠? 즉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집니다. 하지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높이가 낮아지죠?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돼요. 하지만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둘의 합은요. 항상 같습니다. 이 둘의 합은 항상 같아요.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냐면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로 바뀌고요.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바로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는 모두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면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요, 어느 상태에서나 일정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바닥에서요, 제가 공을 갖다가 위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다시요. 이때 여기가 최고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닥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나 최고점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나 또는 중간 위치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나 이 모든 것은 어떻단 얘기인가요? 같단 얘기입니다. 같단 얘기. 단 바닥면에 있을 때는요. 기준면이 바닥이라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 최소가 될 거고요. 위로 던진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위로 던지다 보면 점점 속력이 떨어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최고점에 가면요. 속력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에 가깝게 되냐면 0에 가깝게 되고요. 즉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제일 최고점이니까 가장 높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로 바뀌고요.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선생님 별거 없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요.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론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한 9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련된 부분은요.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1시간 분량으로 끝낼 거지만 1시간보다 한 2, 30분 분량. 근데 만약에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요. 아마 문제풀이 부분을요. 중간 나눠서요. 2번에 걸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은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저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개념이지만 꼼꼼하게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